선생님이 이걸 기획한 이유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모두 고2랑 고3이란 말이야. 너네가 큰 그림을 그리고 대입이라는 큰 목표를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오늘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해 줄 내용은 첫 번째, 왜 소프트웨어를 해야 하는가? 일단 너네 진짜 코딩 하면은 그렇죠,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유명해졌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입의 핵심 포인트들 몇 가지를 조금 알려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시까지 고려하는 학생들이 잘 없어서, 네, 정시까지 궁금한 친구들은 따로 쌤한테 물어보고, 일단은 수시 전형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수시에는 총 두 가지 전형이 있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 카드를 고려할 때 선생님이 고려하는 사항들이야. 그래서 너네도 같이 고려를 하면 좋겠고, 네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너네한테 해줄 수 있는 지원 범위, 그다음에 안내 사항들까지 해서 총 4챕터로 진행을 할까 해. 자, 퀴즈. 왜 두 가지를 가져왔을까? 하나는 정말 이제 이과 계열이 갈 수 있는 극단적인 학교. 하나는 경영학과에서 쌤이 따오는데 왜 가져왔을까? 일단 1번 카이스트를 가져온 이유는 저기 보면 기술과 인문사회 융합형 교과목이라고 해서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올해 봄 학기에 지금 개설한 교과목이야. 그럼 이걸 보고 니네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지금 IT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굉장히 너네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 너네 생기부 관리할 때 좀 상위권인 학생들은 무조건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를 하지.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지금 융합된 것들을 조금 많이 너네한테 요구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부산대 경영대학을 쌤이 가져온 이유는 얘랑 똑같이 지금 IT 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말도 즉슨 상경 계열, 뭐 인문 계열도 지금 다 소프트웨어를 지금 다 접목을 시키고 있다라고 너네가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겠지. 그다음, 그래서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가져온 이유가 저기 1학년 2학기 때 보면 프로그래밍 기법을 따로 배우거든. 그 웬만한 공학 계열이랑 상경 계열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을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1학년 저기 2학년 1학기 때 보면 자료 구조 배우거든, 알고리즘이랑.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C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금 교양 필수 과목이야. 그래서 서울대를 진학을 하게 되면 모든 학과 학생들이 C 언어를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뭔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너네가 트렌드를 좀 알면 좋겠고, 그 왜 지금 대학교에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느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럼 항공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일단 우주 있을 거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시티에서 드론으로 지금 택배를 띄운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그게 다 항공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다음에 교통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교육도. 요즘에도 애들 요즘에 너 우리는 학원 가서 수업을 듣잖아. 요즘 애들 뭐 보고 수업 듣게? 태블릿으로 수업 듣던데? 아니야?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다 이제 태블릿 보고 있잖아. 그래서 교육도 지금 다 이제 IT 쪽으로 넘어올 거고. 그다음에 금융은 너네 은행 가 안 가? 안 가지. 그 다음에 다 인터넷 뱅킹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로봇. 삼성이랑 LG에서 돈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까 지금? 로봇 산업이야. 왜 지금 그 로봇이랑 AI랑 다 해서 내 개인 비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삼성이랑 LG거든? 그래서 거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상현실, 지금 AR, VR, 맞지? XR까지. 그 다음 메타버스 있을 거고. 그 다음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게 NFT. 이렇게 지금 가상화폐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도 마찬가지. 의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AI 지금 뭔가 기술들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국방도 마찬가지. 국방도 무인으로 지금 그런 미사일 같은 거를 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동차도 무인.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은 당연히 앞으로 핫할 거고, 선박 마찬가지.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중공업사에서 지금 많이 그 힘을 주고 있는 파트.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산업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한다? 길러줘야지. 그래서 이건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다시 이제 모집을 할 거거든. 그래서 2022년에 소프트웨어 중점 대학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왜 해야 된다? 앞으로 결국 너네한테 요구하는 게 소프트웨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 뭔가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거죠. 미래 인재를.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조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핵심 포인트를 좀 알려주면 수시는 총 6개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고3 친구들 총 6개를 쓰는데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이제 12월까지 학교별로 이제 일정이 다 다르고 이제 면접을 본다거나 이제 뭐 그런 학교에서 일정들을 소화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카이스트나 디지스나 지스나 유니스는 여기 6개 카드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6개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는 학교가 이제 카이스트, 이스트 계열이겠죠. 그래서 6개 플러스 알파로 학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제, 3년제는요 제한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이제 너네가 원서 접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학생부가 다 마감이 되면 이제 수석 기간 동안 노는 게 아니죠. 고3 친구들은 뭐 해야 돼? 놀면 안 되지. 학교 알아봐야지. 사실 그 전에 알아봐야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좀 해야겠지. 그 다음에 학생부 변경 사항을 보면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 하나까지 기재가 가능하죠. 야, 이거는 너네가 챙겨가야 되는 포인트죠. 왜냐하면 그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500자인데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를 쓸 수 있게끔 한단 말이야. 그럼 30자에 뭐가 들어간 줄 알아? 이름, 무슨 동아리, 어떤 활동했는지까지 너네가 쓸 수 있지. 그럼 이거는 지금 3학년 친구들은 활용을 해야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마찬가지. 한 학기당 한 건 되지. 있나? 그 다음에 지금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너네가 다 교과나 그다음에 뭐 종합 의견이나 자동봉진에서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특이 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조금 챙겨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학교 담당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선생님과 좀 친하게 지내야겠지. 선생님이 1년 동안에 너희를 보고 마지막에 그 교사 추천서처럼 써주신 게 그 종합 의견 맨 마지막에는 행트. 그래서 이거까지 챙겨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봐봐. 자소서가 변화가 됐는데 일단 올해 3학년들까지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에서 내가 조금 상향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대학에 자소서를 조금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쓰면 되고. 그럼 자소서 봐봐. 계속 이게 범위가 줄어든단 말이야. 총 4개를 너네한테 쓰게끔 했는데 이제 그 하도 학생들이 저 자소서 못 쓰는데요? 너무 자소서에 쓸 게 너무 없어요. 라고 하는 바람에 점점 문항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저렇게 줄 거는 거 보면 본인한테 고1, 고2, 고3 동안 했던 학습 경험과 어떤 활동을 했어라고 묻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눈이 불켜가 봐. 너네 자소서에 활동 위주의 세특이 남겨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유가 이 포인트. 그럼 이제 2학년 친구들은 고민을 하겠지. 나는 자소서가 없는데 어디서 쓸 수 있어 저거 너네 활동했던 거? 어디? 날릴 거야 그냥? 면접에서 그 입사관들이랑 교수님들이 묻거든. 자, 우리 전공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 해봤어? 어떤 노력했어? 라고 다 물어봐. 그러면 자소서 문항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문항을 너네가 그대로 면접 가서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니네한테 그 진행하고 있는 모든 그 특강 수업들이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특강이 어쨌든 한 번 듣고 수업을 내가 이해하는 걸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라고 쌤이 영상을 따서 일부러 보내고 있는 거니 한 번 더 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협업이죠, 협업. 그 선생님 세특 쓸 때 너네한테 다 페이퍼 보낼 때 팀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작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쓰는 이유가 앞으로는 혼자서는 이제 개인 혼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지. 다양하게 여러 팀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 사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너네한테 똑같이 그 남들이랑 그 같이 협업해서 일해본 적 있어요? 라고 너네한테 묻는 거야. 활동들을.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은 3번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에 너네가 면접을 가면 보통 많이 묻는 질문들이죠. 자, 앞으로 여기 와서 저희 뭐 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왜 동기가 뭐예요? 이걸 많이 묻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그거죠.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봐봐. 너네가 성취도 지금 3학년들 하잖아. 일단 2학년들은 올해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등급 다 찍힌다, 그치? 너네는 성적 무조건 잘 받아야 돼. 그다음에 3학년 친구들은 이번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등급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 지금 학교에서 봐봐. 위에 상위 대학교에서는 걸러야 될 거 아니야. 학교에서 A를 퍼줬는지 안 퍼줬는지를 너네한테 거둔다고. 그래서 저기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학교마다 전형에 다 뿌려놨어. 이렇게 적어놨어. 만약에 저렇게 누적 비율을 고려를 하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A를 뿌렸다. 그러면 너네한테는 불리할 거야. 그런데 어쨌든 성취도는 A를 받아야 된다.가 포인트. 왜냐하면 시험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손을 낼 수 없잖아. 선생님한테 시험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말을 못한단 말이지.
그다음에 내가 어렵게 냈을 경우에 A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없고. 그러니까 일단 성취도 A는 무조건 받는다. 다만 상위 학교로 좀 수도권 학교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불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수시를 어떻게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교과 전형은 학교 내신을 정량 평가하죠. 진짜 그냥 계산 때리는 거야. 그 학교마다 성적을 환산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 그래서 그 학교마다 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보고 성적을 이제 몇 점, 1.6이다, 1.69다, 아니면 2.38이다.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성적을 이제 매기는 거야. 그럼 그거 매겨서 학교를 가는 거. 그래서 교과 전형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정신교육 정도.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제 학생의 학업 능력, 그럼 이거 성적이겠지?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을 모두 정성으로 평가하는 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학업 같은 경우는 성취도, 내가 성적이 만약에 수학이 좀 떨어졌는데 그 다음 학기 때 올렸다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너네가 이제 세특에 우리가 지금 녹이고 있는 부분들이죠. 내가 여기 이만큼 관심 있어서 여기까지 알아봤다. 그 다음 인성도 마찬가지. 뭐 선생님이 뭐 인사를 잘한다, 1년 동안 뭐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했다, 이런 게 다 이제 인성에 반영이 될 거고. 발전 가능성, 뭐 동아리장을 해봤다, 반장을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모든 전반적으로 입사관들이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이게 요즘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첫 번째, 일단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학생들을 배수로 거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평가랑 면접이랑 같이 봐. 그러면 내가 면접에 조금 강점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면접 있는 전형을 보는 게 낫겠지. 근데 내가 눈도 못 마주쳐. 근데 막 봐야 될 것 같아. 면접 못 할 것 같아. 그럼 오히려 서류평가 100%로 가면 돼. 요즘에 이게 작년부터 나오는 추세? 그전에는 학생부에도 학생부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이제 대학교도 머리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뽑고 싶거든. 그래서 유형이 지금 두 개로 나뉘고 있어. 첫 번째, 서류평가, 면접 같이 보는 거. 두 번째, 서류평가만 보는 거. 그 다음에 올해까지 이제 우리가 자소서 있는 대학에 써볼 수가 있는데, 자소서는 언제 쓸 수 있을까? 내가 생기부에 조금 더 못 채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자소서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학교를 조금 상향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자기소개서. 근데 봐봐, 웬만한 되게 소리 있는 학교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좀 되어야 자소서 있는 대학에도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올해까지 있는 전형이라 내 생각에는 고3 학생들은 조금 성적이 조금 저 학교 정도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일부러라도 선생님이 자소서가 있는 전형을 써보자라고 제안해볼 수도 있고. 어쨌든 고3까지는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써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인데, 첫 번째, 일단 학교생활 적극적으로 해야죠.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급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내에서 대회. 그럼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생님, 저는 교내 대회가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좋죠. 어떻게 반영이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 두 번째,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이랑. 근데 선생님 중에 또 조금 약간 조금 안 맞는 선생님도 있어, 나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거. 왜냐면 이게 세특에 반영이 돼. 겪은 사람 있지? 뭔가 한 줄 적혀 있다거나, 두 줄 적혀 있다거나. 그런 게 읽으면 다 티가 난단 말이야. 그럼 입사관들도 다 알 겁니다. 읽었을 때 왜 여기 두 줄이지? 그런데 네 성격이 안 좋다 적혀 있어. 그러면 그 입사관들 같은 경우는 너네를 일단 서류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이제 감점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들과 일단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것. 세특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너네 인성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발표랑 보고서 제출하는 거 신경 써야겠죠. 네, 이유는 발표를 어떤 주제로 하는가, 보고서를 어떤 주제로 하는가가 아마 세특에 그대로 이제 접목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보고서를 쓰는데 선생님이 범위를 준단 말이야. 이 페이지에 대해서 쓰세요 했는데 꼭 남학생들은 그 페이지에 대해서만 써. 근데 그 페이지에 대해서 쓰고 선생님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 페이지에 대해서 쓰고 밑에다가 붙여요. 내가 이걸 찾다가 여기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라고 실마 탐구한 내용을 붙여도 선생님이 다 받아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너네가 조금 융통성 있게 쓰면 될 것 같아. 보고서를 쓸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특강을 그거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교내든 교외든. 그럼 또 말하거든. 교외는 또 안 들어가요. 일단 안 들어가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활용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 교내나 교외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면 좋겠고, 근데 다만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안 돼. 성적이 영향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공부해. 공부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지. 뭐 본인이 집에서 뭐 알 언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알 언어를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걸 보고서에 써서 좀 녹이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내가 요즘에 이런 언어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세특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그 녹이는 거는 선생님이 녹여줄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교회 활동 도전하기는 일단 성적이 조금 더 우선이니 요거는 세모.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성적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럼 오히려 교회 활동으로 나를 어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교내 활동에 뭐 했는지. 근데 이거는 요즘에 선생님들이 종이를 주고 너네한테 쓰게끔 하시더라고. 그다음 마지막에 자기 평가서를 다 쓰게끔 하니 거기에다가 좀 남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너네 학교 생활,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연계해서 내 진로를 바탕으로 나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 기록부가 나에 대한 책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입사관이나 대학 교수님이 봤을 때 너네가 3년 동안 우리의 전공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를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있게끔 너네가 남기는 작업을 학생부 그 종합 전형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을 고를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하고 이제 학교를 고른단 말이야. 첫 번째, 1등급, 2등급 친구들. 일단 너네가 원서를 쓸 때쯤 되면 소수점이 그러니까 소수점이 너네 왔다 갔다 좌우할 수 있는 이제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3.1이랑 2.5는 또 천지 차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봐봐. 내가 성적이 내신이 1등급이랑 2등급인데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별잖아? 오히려 성적이 좋아. 그럼 선생님이 고려할 수 있는 건 뭘까? 첫 번째, 교과 전형.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 정시까지. 세 개 다 고려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머리 아픈 친구는 저 친구죠. 내신 성적도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도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바빠지겠지. 응. 근데 내신 성적은 높은데 모의고사가 뭐 3, 4, 5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해볼 수 있는 전형은 선생님이라면 교과랑 이제 학종을 쓰고 최저를 보겠지. 요즘에 또 완화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조금 상향해서 내신이 좋으면 상향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기 별 큰 거 있잖아? 모의고사 성적도 좀 힘든데 내신도 좀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요, 4등급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장 특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등급이지 않나. 이유는 선생님들도 약간 사람인지라 성적에 따라서 세택을 쓰시는 것 같아. 일단 줄을 세우시는 것 같아, 성적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학교마다 관리하는 학생들이 있다. 선생님들끼리. 그럼 네가 걔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그 학생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세택을 좀 신경을 쓰실 거야. 근데 봐, 성적이 점점 내려갈수록 선생님들이 점점 컨트롤 CV 하는 게 좀 많아질 거지. 그런데 내가 세특을 잘 써서 냈어. 보고서 잘 써서 냈다. 그러면은 내가 일반 같은 등급의 학생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생기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적이 좀 낮다. 그러면은 너네가 성적도 물론 올려야겠지만 학생부로도 잘 챙기는 게 아마 학교를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 많을 것 같고, 그러려면은 너네가 2학년 친구들은 뭐 해야 돼? 올해까지 뭐 사탐, 과탐 두 과목에 어느 정도 성적이 뜨는지를 봐야 돼. 언제 공부해야 돼? 방학 때. 한 학기 그 학기 동안은 내신에 올인하세요. 올인하시고 방학 때 시간이 뜨잖아. 7월 말부터 8월. 그때 뭐 해야 돼? 과탐 과목 2개. 빨리 해서 내년 3월에 그럼 고3 3월 되면 다음 주에 너네 시험 다 치잖아, 모의고사. 그럼 그때 돼서 되게 이렇게 똑같이 그 어제 상담원 친구가 했다고. 그럼 저 사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9월까지 불안한 상태로 갈 거거든, 모의고사 성적이.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의 성향. 이런 게 있어. 뭐 정말 막 밝고 말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 또는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잘 드러내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학생들은 서류에서 이제 면접 전형까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눈도 못 마주쳐. 눈도 못 마주치는데 말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제 면접 전형을 조금 최소화하겠지. 근데 작년에 눈도 못 마주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가더라. 면접을 보더라고. 면접 시켰거든. 이거 준비시키니까 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이 전형을 조금 생각을 하긴 한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와, 저 친구는 A라는 친구는 말을 좀 잘하지 않을까? 본인도 잘한다 했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본인의 생각을 다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발표를 잘하나? 남들을 만났을 때, 타인을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평가를 한번 해봐. 그래서 학생의 성향을 보고 선생님이 또 대학을 고르기도 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랑 여기 계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너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첫 번째, 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요. 발표하는 것들, 주제, 그다음에 보고서 어떤 거 쓰면 될지 그냥 쓰시고요. 보내세요. 보내면 선생님이 결과물을 첨삭해서 다시 보내줄 거야. 그다음에 뭐 모든 과제물들, 동아리에 들어가는 과제물들이나 다른 기타 과제물도 선생님이 첨삭해줄 거고 세특 써달라고 해. 써줄게. 세특도 써줄 거고 마찬가지 비교과도 동아리 활동 주제 뭐 하면 될까요? 그래서 알려줬다 맞지? 시영아? 주제 제안해주고 그다음에 결과물 첨삭해주는 거 그다음에 똑같아요. 세특 써주고 그다음에 기타 학교 생활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세 번째 진로를 못 정할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해. 그다음에 학업 마찬가지. 성적이 좀 떨어져요? 뭐 모의고사 공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상담 신청해. 그러면 도와줄게. 근데 첫 번째 어떤 과목이고 어떤 범위에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전달해줘. 왜냐면 선생님들은 써야 되는데 던져놓고 이제 없어져 애들이. 카톡에서 사라져. 선생님이 좀 도와주기 힘들고 답장을 좀 얘들아 답장.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을 명확하게 쌤한테 좀 전달을 해줘. 선생님들도 여기 너네랑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너네가 기한을 보고 선생님들이 다 고려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면 그 기한을 무조건 지켜서 선생님이 전달할 거야. 세 번째, 어떤 피드백을 희망하든지 간에 기한 고려해서 미리 작성해. 미리 해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 근데 갑자기 막 오늘 12시까지인데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그런 선생님 있지. 하루 주고 막 해오라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은 어쩔 수 없고. 근데 너네 선에서 고민하다가 시간 끌지 말고 차라리 너네가 고민을 했는데 안 나와 답이. 그러면 미리 그냥 빨리 연락을 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너네 선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선생님 있는 거잖아, 그치? 했는데 너네가 한 시간, 2시간 고민을 했어. 모르겠어. 그러면 나한테 그냥 카톡을 해. 아니면 전화를 하던지.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기 전에 이거는 너네 선에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다음 우리한테 한번 물어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아리 활동 주제 마찬가지. 대외 활동 마찬가지. 그다음 공동 거점 교육 과정 마찬가지. LT 과정도. 그래서 이거 있는데 셋 중에 뭐가 나을까요? 그 이제 둘이서 조율을 하는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1번 이 수업이 나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수업, 세 번째는 이 수업. 근데 다 잘렸다 맞지? 그 다음에 공지 카톡 공지를 있잖아. 선생님이 사실 문자를 했었거든. 그 시스템에서 문자를 했었는데 너네가 안 보는 거야. 그 선생님이 또 시간을 내서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 공지를 보내는 거는 좀 꼼꼼히 읽어줬으면 좋겠고 카톡 답장 좀 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은 선생님이 따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모든 질문은 다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받아줄게. 그래서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어. 선생님 입장에서. 묵직하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오늘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